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의 대선 최대 이슈로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 문제가 부상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미 남부 국경을 향해 줄지어 걷고 있습니다. 2세들이 좋은 교육과 경제 환경에서 자라도록 유모차를 밀며 기회의 나라 미국으로 오는 겁니다. 이러한 이주민들이 물밀듯 미 남부 국경으로 몰리면서 지난달 불법 입국 체포 건수가 월 단위로는 가장 많은 24만 9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불법 이민자 문제를 대선 유세를 통해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제를 이민자들에 전가하는 분위기에 이민자들에 밀린다는 백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바이든 정부의 유화적인 이민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 우리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극언으로 공격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정책으로 수세에 몰리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국경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경우 국경을 닫겠다면서 미 상원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경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정책은 재선 도전의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가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 돌변은 민주당이 기존엔 상상할 수조차 없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친이란 무장단체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군의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지난 27일 밤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북부에 주둔한 미군이 드론 공격을 받아 군인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지원하는 극단주의 민병대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공격에 책임 있는 이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단체들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계속 공격해왔지만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주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극한의 날씨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지난해 10월 7.79%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6.69%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는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개회사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4주 동안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달과 비교해 8%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부동산 매물도 전년 동기 대비 8%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긍정적이지만 날씨 변수가 없었다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레드핀은 분석했습니다. 미 전역을 연달아 덮친 북극 한파와 폭우가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을 소외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초 미 전역에서 9,300만 명 이상이 한파주의보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수도관이 파열되기도 했고 내슈빌에서는 사륜구동 지프차가 인기를 끌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취업하기도 또 이직하기도 1년 만에 2배나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취업이나 이직을 원하는 젊은이들은 수백, 수천 통의 지원서를 보내고 페이와 베네핏까지 깎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한 명의 취업 또는 이직 희망자들 앞에 2자리가 오퍼됐으나 올 초 현재는 정반대로 한 자리를 놓고 최소 2명이 겨루고 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금융과 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 화이트 컬러 직종에서 신규 취업이나 이직 재취업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팬데믹의 여파로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는 고용주들이 인재 구하기에 전력 투구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임금이나 더 좋은 베네핏을 찾아 대거 이직하는 타이트한 고용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시장도 다소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1년 만에 새로 취업하거나 이직하기도 2배 이상 어려워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지난 1993년 시카고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살인사건의 범인이자 희생양인 앤드루 서 씨가 징역 100년형을 받고 수감된 지 약 30년 만에 조기 출소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이날 서 씨는 자신을 기다려주던 한인 교민들이 준비해온 두부를 먹으며 한국식으로 출소 축하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 발효된 새로운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이 서 씨가 그간 감옥에서 모범수로 쌓은 신용, 교도소 내 노동시간,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 성과에 대해 4,000일가량을 복역일로 인정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남은 형량에 대한 감형 요청을 관할 쿡카운티 검찰이 수용한 것입니다. 서 씨를 변론해온 비영리단체 일리노이 교도소 프로젝트 법률고문 캔디스 챔블리스 변호사는 서 씨가 지난 24일 조기 출소 가능성을 통보받고 무척 기뻐했다며 그는 제2의 인생을 살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전했습니다. 서 씨는 대학 2학년이던 1993년 9월 25일 시카고 가정집 차고에서 누나와 동거남 로버트 오두베인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1995년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80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부모 없이 단둘이 살아가는 서 씨 남매가 오두베인 명의의 생명보험금 25만 달러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19살이던 서 씨가 누나의 사주를 받고 살인을 감행한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누나 캐서린은 오두베인의 엄마를 죽였고 이 엄마가 남긴 재산을 오두베인이 도박빚으로 탕진하고 학대한다며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하우스 오브 서에서 오두베인을 죽이는 것이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누나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17년 트리븐과 인터뷰를 통해 누나 캐서린이 80만 달러의 유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서 씨 어머니 사망 사건은 여태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서 씨의 누나 캐서린은 당시 재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지난 27일 토요일 새벽 귀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둘루스 세틀라이트 블루버드 선상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한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피 골프센터를 비롯해 아시안 레스토랑 등이 위치한 쇼핑센터입니다. 경찰은 27일 새벽 2시 15분경 둘루스 노스사이드 병원으로부터 총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사건이 일어난 주차장 내 범죄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이송 당시 위독한 상태의 피해자는 스넬빌에 거주하는 17살 남성이었으며 총상을 입은 피해자를 친구가 이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병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당국은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구금된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